오늘은 사회풍자 만화의 끝판왕이자 미국의 대표 코미디 애니메이션 심슨 애니메이션은 수많은 예언들을 적중시켜왔고 또 적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무한대로 오를 것이라는 예언과 또다시 시작된 코인 예언, 파이코인 예언에 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상당히 깁니다. 그만큼 많이 준비했으며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파이코인을 채굴하던 분이라면 깜짝 놀랄 소식이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지 않으셨다면 이제는 시작해야 할 때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 파이코인에 대한 그 누구도 모르는 심슨 가족의 충격적인 예언을 은밀하게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니 반드시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됩니다. 심슨의 예언력은 방송사에서도 아예 기사를 만들어 다룰 정도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만화 심슨 가족의 에피소드 중에는 전 세계에서 방영 금지가 된 에피소드가 하나 존재합니다. 해당 에피소드가 방영이 금지되어 버린 것은 바로 이 에피소드에 출연한 어떤 남성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심슨 가족 시리즈의 숨겨진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심슨 가족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현재는 OTT 프로그램인 디즈니 플러스에서 심슨 가족의 판권을 사들여 국내에도 서비스 중입니다. 파이코인에 대해 알아보기 전 심슨의 예언력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 몇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에피소드에서 방영된 2024년 트럼프 대통령 재선, 2000년 파트2 퓨처 에피소드에서 방영된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데자뷰, 1993년 에피소드에서 방영된 2020년 코로나 발생, 최근 심슨의 예언이 급부상하게 된 이유인 해리스의 대통령 출마 등이 있으며 아직 발생되지 않은 사건으로 2028년 트럼프의 딸 이방카의 대통령 당선이 존재합니다.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에피소드는 바로 2016년 국정농단 사태입니다. K스포츠라고 나오는 장면 속 단발머리에 선글라스를 쓴 여자 최순실을 연상케 하는 인물이 지나간 바 있습니다. 2020년 에피소드 비트코인의 가격이 무한대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파이코인의 떡상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2012년 파이코인이 탄생하기 전에 출시된 에피소드 모두가 아는 유명한 장면이 발견됐습니다. 두 개의 포스터와 아틀라스 동상, 하늘을 뚫고 상승하는 그래프, 선물이라는 문구까지 하나하나 전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포스터 중 한 가지는 파이오니어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I love 파이, 또 다른 하나는 태극권을 연상케 하는 그림입니다. 이 태극권은 동양의 상징으로 자주 쓰이고 파이코인이 아시아권에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파이코인은 베트남과 중국을 선두로 아시아 전역에 큰 변화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지구를 엎고 있는 아틀라스 동상이 있으며 정확히 이 동상은 록펠러 센터 건물의 랜드마크 격인 동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이코인의 VC, 벤처 캐피탈은 세계적인 변화의 주역, 록펠러 가문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프트는 선물이라는 뜻으로 심슨 가족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뚫고 상승하는 그래프까지 직관적으로 파이코인의 엄청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죠. 끝내 파이코인의 메인넷이 오픈된다면 개당 수백에서 수천 달러가 되지 않을까요? 영상이 이렇게 끝나면 다른 파이코인 영상과 다를 게 없죠. 이제부터 제가 유튜브 영상 그 어디에도 없는 파이코인에 관한 심슨의 추가적인 예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소수만이 아는 심슨 가족의 에피소드 중에는 전 세계에서 방영이 금지돼 버린 이른바 환상의 에피소드로 남은 작품이 존재합니다. 바로 세 번째 시즌의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해당 에피소드의 제목은 스타크 레이빙 데드입니다. 한국에서 방영 당시 MBC에서는 정신병동, 그리고 EBS에서는 쓸쓸한 리사의 생일 2라는 제목으로 각각 방영되기도 했던 에피소드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피소드는 대체 왜 방영이 금지가 된 것일까요? 간략하게 이 에피소드의 줄거리에 대해 말해보자면 호머 심슨이 어느 날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을 가수라 착각하고 있는 환자인 레온 컴포스키라는 남성에게 파이는 3.14가 아닌 3년 뒤에는 3141로 정의될 것이라며 수차례 반복하며 말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말에 레온 컴포스키는 세뇌되어 추후 정신병동에 퇴원하면서 레온 컴포스키를 자신의 집까지 데려오게 되는데 하지만 이 에피소드는 바로 레온 컴포스키 때문에 방영이 금지됐습니다. 해당 가수는 만화 속에 존재하는 가상의 인물이 아닌 실제로 세계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입니다. 레온은 사실 자신이 마이클 잭슨이라 말하고 다니며 에피소드 내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가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동안 실제로 마이클 잭슨과 너무 똑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한번 그의 대사를 들어보시죠. Hi, I'm Michael Jackson from the Jacksons. I'm Homer Simpson from The Simpsons. I can't believe you never heard of me. I'm a very popular entertainer. What'd you say your name was? Michael Jackson. 특히 나중에 노래를 부르는 파트에서는
정말로 마이클 잭슨이 부른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대단히 똑같은 목소리와 창법을 흉내내며 호머 심슨에게 세뇌를 당한 듯이 파이는 3141이라고 에피소드 틈틈이 언급을 하는데요. 그래서 해당 회차가 방영된 이후 심슨 가족의 팬들뿐만 아닌 당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마이클 잭슨의 팬들 역시도 진짜 마이클 잭슨이 게스트 성우로 참여한 것이 아니냐며 논란을 일으킬 정도였지만, 하지만 어느 그 누구도 당시 마이클 잭슨이라는 파급력에 묻혀 파이는 3141이라는 말에 집중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심슨의 예언은 방영 당시엔 전혀 눈치 못 채고 실현이 돼서야 재조명을 받는 것이 전형적인 심슨 예언의 특징 중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심슨의 총 제작을 맡고 있는 맥 그로닝마저도 레온 컴포스키가 사실 마이클 잭슨이 맞다는 답변만 남기고 파이 3141에 대한 언급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논점을 바꿔 마이클 잭슨 본인은 이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고 심슨 가족의 제작진과 성우들밖에 모르고 있었지만,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양쪽 팬덤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고 마이클 잭슨이 사망한 후 그가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출시되고 피해자들의 증언이 많이 모순되는 점을 비롯해서 많은 비판마저 공존했지만, 해당 다큐멘터리의 여파가 워낙 컸던 탓인지 심슨 가족의 제작진들 그리고 판권을 구입한 디즈니 측에서는 OTT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 금지시키고, 더 나아가 이후 발매되는 모든 DVD 등의 매체에서도 해당 에피소드를 배제하여 현재까지도 이 에피소드는 전세계 디즈니 플러스에서 완전히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는 단순히 마이클 잭슨만 집중해서는 안됩니다. 바로 에피소드 내에서 틈틈이 언급되는 파이는 모두가 아는 3.14가 아닌 3141이라고 말하는 장면마저도 집중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바트 심슨이 발견한 레온 컴포스키의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3년 동안 기다린다면 1파이 코인당 가격은 3141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예언은 2022년 HTX 거래소가 파이코인을 도둑 상장한 것 또한 예언되었으며 그것은 가짜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2025년 땡월땡일 최초의 거래소 상장에 관한 예언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래소입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3년 동안 기다리면 이 부분은 최초의 거래소 상장 이후 3년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2025년 상장 후 2028년에 들어서 3141달러, 하나 450만원가량에 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파이코인이 3141달러에 도달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계산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시바이누 투자로 7조 원을 벌어들여 한국 부자 순위 8위에 오른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저는 제2의 시바이누 사건이 발생 직전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오늘 영상 흥미로우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 파이코인 자료 꼭 받아보셔서 거래소 상장에 맞춰 발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